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4,812명이 됐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현황을 중대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먼저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477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4,8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대구에서 519명, 경북에서 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하루 사이 741명이 늘어난 데 이어 매일 5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도 3명 추가돼 모두 34명입니다.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 구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수급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어제 하루 정부가 공급한 마스크 물량은 587만 개에 달합니다. 생산업체로부터 확보한 마스크가 1,040만 개 정도인데 절반 정도를 시중에 푼 겁니다. 우선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집중 공급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 69만 개를 비롯해 약국과 읍면지역 우체국 등에 100만 개 가까이 공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 읍면소재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시간과 물량이 제각각이어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시민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 580만 개를 일반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이달 둘째 주까지 마련해 학교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네, 혈액 비축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 혹시 나왔습니까? 네, 보건당국은 헌혈이 감소하는 이유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헌혈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 체혈 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혈액원 직원뿐 아니라 헌혈하러 오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이 헌혈할 경우 4시간 이상의 공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헌혈하면 봉사 점수 인정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당국도 추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8일로 앞서 일주일 미뤄졌었는데 정부가 이를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예년 같으면 입학식으로 한창 시끌벅적할 때지만 지금은 아예 문조차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일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2주 더 개학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있어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학습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일주일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은 오는 23일로 늦춰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생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한 명당 최대 5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행법상 휴원을 명령할 수 없는 학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휴원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대신 학원의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휴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이나 과제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별 상황을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용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58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519명, 경북은 61명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4,285명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대구에선 2명이 숨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또 다른 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사망자 3명은 정부 집계에 아직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인데요. 어젯밤 숨진 2명은 사망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숨진 이들이 모두 70대이고 평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던 기저질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관리와 검체 검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체 검사를 마친 대구 신천지 신도 3,300명 가운데 68%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5일 더 연장하고 구군 공무원이 전담 관리해서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확진자 절반 이상은 경산 지역 신도들로 대구 경북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신천지교회와 시설 70곳을 파악해 방역과 폐쇄 조치를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시작됐잖아요. 확진자들 모두 입소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은 국내 최초 감염병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어제 160명의 환자 이송을 마쳤습니다. 입소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인데요.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과 보건복지부 파견의료진 13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염병관리단은 확진자 전원에 대해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연령 등에 따라 4단계로 중증도를 나눠 관리합니다. 내일부터 추가 입소가 예정된 생활치료센터로는 삼성 영덕연수원과 농협 경주교육원,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이 있지만 다 합쳐도 700여실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3,000실 규모의 병상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199명입니다.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실 마련돼 있는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수도권 확진자도 추가가 됐죠? 네,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확진자는 어제보다 8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6명, 경기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인천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서울 98명, 경기 94명, 인천 7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서울이 1명, 경기 0.7명, 인천 0.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에서 2명, 영등포에서 1명, 서초에서 1명, 강남에서 1명 추가됐고 도봉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중 퇴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91명에게서 기침과 발열 같은 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38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81명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 27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공무원 시험을 4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다음 달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험 일정은 이번 달 중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서울시는 개학 연기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 우리 동네 키움센터 긴급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원되며 일부 센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관내 긴급방역에 수도방위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병력과 장비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방사가 보유한 제독 차량 12대와 병력 411명이 투입돼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와 역사, 공원 등 공공시설을 소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휘재 기자, 부산 지역 현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에선 온천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환자 등 현재까지 온천교회 신도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의 경우 부산시가 272명을 유증상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신도의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 간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검사 중인 신천지 신도가 120명이 넘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와 검사를 받은 대구 거주 확진자 1명은 고령의 고위험군에 해당돼 부산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대구에서 지난달 22일 부산으로 이사한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확진자 중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약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여성이 확진 당시에도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만 있었고 이후 증상이 좋아져 2차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건강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며 이 가운데 3명은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충남 천안의 줌바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뒤로 어제부터는 확산세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확진자 증가폭이 조금 줄었는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남 천안에서 2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감이 컸는데요. 오늘과 어제 이틀간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확진세가 두드러진 곳,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체 확진자 95명 중 천안, 아산만 79명, 무려 83%가 집중됐습니다. 확진자 급증의 연결고리, 천안 5번째 확진자인 40대 줌바댄스 강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기존에 알려진 6곳의 교습소보다 더 많은 10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접촉자 190명 중 40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천안 5번째 확진자가 특정 종파의 교회에서 1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이 지역 음압병상은 모두 다 찼습니다. 천안의료원은 환자를 더 받으려 통로와 일반 병실을 격벽으로 틀어막고 코로나19 병상 107개를 추가 확보해 충남 확진자를 비롯해 대구 환자까지 모두 45명을 치료 중입니다. 이 밖에 대전의 경우 그제 20대 남성 미용사가 14번째 확진자로 추가된 후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세종시도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추가 확진은 없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선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신도 22,039명 중 586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313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인원의 검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경남 지역 역시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합니다. 오늘 오전 추가 확진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보이는데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하루 1명에서 2명꼴로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입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 역시 신천지 등 종교단체 관련으로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경상남도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10명으로 경남에서 단일 지역,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주말부터 거창군의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 경북 환자들이 경남으로 속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에 이어 정부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대구 지역 확진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환자 전원과 시설 소독, 의료진 수급 등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 140병상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구 확진자들이 이송됩니다. 경남에도 마스크 수급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긴 줄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공급과 별도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하루 5만 장을 자체 공급하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공급이 더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62명입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거제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신천지교회 교육을 받은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반면 광주시에서는 어제 하루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가족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서정 기자, 광주시 확진자들이 지난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접촉자 수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접촉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 그리고 80대 친정 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0대 아들은 지난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니며 여러 나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욱더 문제는 어머니와 아들이 지난 1일 검사를 받기 직전 광주 남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시는 현재 교회 내 CCTV 등을 확인해 이 두모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까지 마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서 확진 사례는 없었지만 예상외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광주시 전역에 다중 이용시설 3,700여 곳에서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강원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강원도에서는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확진 환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 연결합니다. 배석원 기자, 강원도에서 추가 확진자, 혹시 감염 경로 등이 나왔습니까? 네, 강원도 20번째 환자는 원주에서 나왔습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45살 남성인데요. 이 남성도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원주 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원주시 태장동 신천지 학생회관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배 참석자는 34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늘 안으로 신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 보경환경연구원에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원주의 환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내 환자의 절반이 원주에서 나온 겁니다. 또 원주 환자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나 신도의 가족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발열과 기침 등의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의심 환자는 5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30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코로나 환자들은 도내 6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원주의 환자 1명을 제외하면 다른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 그럼
그럼 지금부터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을 보면서 한눈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600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6명 추가돼 모두 28명입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29번째 사망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확진자 수 추이도 살펴볼까요?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900명 넘게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사흘 동안은 600명 안팎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닐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며칠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국 상황 보겠습니다. 붉은 원의 크기로 확진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를 합하면 4,2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89%에 달합니다. 수도권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하루 새 7명이 추가돼 모두 98명으로 확인됐고요. 경기와 충남, 부산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보면 시기에 따라 증가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 지역은 지난달 말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뒤 이달 들어서는 증가세가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성별, 나이별 특징에 대한 분석도 나왔죠? 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국내 4,812명 확진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이 62%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중국이 자국의 4만 4천여 확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다소 많았는데요. 한중 간의 차이는 나이별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포는 양국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20대 확진자 수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독 국내에선 20대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자 중에 숨진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치명률은 국내 전체 평균의 경우 0.6%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성비별로 보면 남성이 나이대로는 70대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개인적인 주의와 함께 사회 전체적으로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모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화복지부 송금환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봤지만 지역별로 확진 추이가 좀 주춤한 곳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가세가 어떻게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가요? 보건당국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계속해서 확진자는 세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16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31번째 환자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등의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예방 조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3.11 이걸 해보자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3.11 캠페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3월 첫째 주 일주일이 중요하다. 이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당국은 이번 주가 확산세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예방에 집중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 3월 첫 주 일주일 동안에는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 행사나 집단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제부터 이제 대구의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대구에서
입소를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만 2,000명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현재까지 4,285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89%, 약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2,000명 정도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마련이 됐는데 이 16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운영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들을 먼저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네. 경증 환자들은 이 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서 의료진들이 한 20여 명의 상주를 하는데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살피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입원 치료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방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생활치료센터 언제쯤 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하고 외부 시설과는 또 차단이 잘 되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구 지역에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했고 경북 영덕 지역과 문경 등에서도 지금 생활센터로 선정된 곳은 추가가 됐고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환자들이 이송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천지 교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중국 우한에 간 적이 없다던 신도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1월 말에 다시 출국한 걸로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선 보건당국이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최근 8개월 동안에 중국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1월에 우한에 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1월 8일에 국내로 들어온 게 확인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구 예배에는 참석한 사람은 아니고 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확인을 해보기로는 다시 우한으로 입국한 4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국 신도가 24만 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생은 4만 4천 명, 그리고 신도들은 19만 5천 명 정도 입니다. 네. 지자체가 어제 오후 기준으로 24만여 명 가운데 23만 2천 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났군요. 네, 그래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2,40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2,400명이 아니고요. 2,700여 명에 대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확진자 절반 2,400명 정도가 신천지 관련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천지 교회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검사 결과가 나올까요? 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절반 이상은 확인이 끝났고 대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다 모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빨리 급증세가 보이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성환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지금 보면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지금 건가요? 치명률을 살펴보면요. 그 연령별로는 가장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연령이 70대 였습니다. 80세 이상이 5.4로 가장 높았고요. 70대가 4.0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 가운데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되고 입원 치료를 빨리 해야 하는데 적절한 치료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가운데 좀 고령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마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늘렸다, 판매처를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까지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수급 상황이 어떻게 오늘 진행될까요? 네, 매일 오후 3시에 식약처에서는 수급 상황, 공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는 공적 마스크 물량이 588만여 장이 풀렸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약 1,000만 장인데 이 가운데 절반을 이렇게 공적
그 판매처에 납품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좀 구하기 힘들다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정부가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딱 규제를 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장의 절반 정도가 공적 물량으로도 풀리고 있지만 현재 사재기나 매점 매석들도 지금 확인을 계속 적발을 하고 더 수급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일반 우체국에 가셨다가 못 사고 돌아온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읍면 단위로 판매가 되는 거죠? 네, 읍면 단위로 판매가 되고요. 또 시민들께서 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주말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번 약국 등 판매처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그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게 좀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확인을 하고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혹시 좀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네, 우선 대구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병상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현재까지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2,000명 정도가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만 4명 정도가 입원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숨졌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잠시 후 12시 반 브리핑에서 조금 더 병상 확보 계획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병상 확보를 대구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고 다른 이제 지역으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방안들도 혹시 포함이 될런지요?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구 지역의 고위험군 중증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치료를 받던 분들 중에서 서울 지역이나 인근 지역으로 전원 이송을 하고 병상을 비운 뒤에 음압병실을 차리고 거기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감염이 됐었잖아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45일 신생아는 지난달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동국대 경주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부모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병상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의 연령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9세 이하 아이들이 지금 1%,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10대들은 204명, 2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체 7%가 10대 그리고 10살 아래 아이들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감염 확진자들 나오면서 계약도 이제 2주가 더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미성년자 확진자가 2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도 포함을 해서 200여 명이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초중 고교생들은 약 200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2차례 계약이 연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한 주, 2주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원래는 어제 계약을 할 지금 시점이었는데 3월 23일로 미뤄졌고요. 또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학원들도 휴원을 권고를 했습니다. 방학 일수가 앞으로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3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법정 수업 일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음 주 8일 이제 개원을 하겠다 연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린이집도 혹시 또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은 학교에 대해서 지금 초중 고교에 대해서 계약은 확실히 연기를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실히 정해질지는 이따 조금 잠시 후에 브리핑에서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모두 해당국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 전원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한국, 이탈리아 당국과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의료 검사를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e President's also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to work with our allies in Italy and in South Korea to coordinate a medical screening
in their countries of any individuals that are coming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오늘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으로 직행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검사가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Anyone traveling on a direct fligh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eives multiple screenings at all airports in Italy and South Korea. 한국과 이탈리아의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체온 검사와 코로나19 관련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검사 대상자의 국적은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미국 입국자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모든 공항에서는 이미 이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에 대해 공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승객들은 평소보다 빨리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트위터로 밝힌 미국 공항에서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선 발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조만간 한국과 이탈리아에서의 1차 검사 외에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2차 검사를 받는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에 질리지 말라고 미 행정부가 나서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 국행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서 일성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그간 발언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유까지 이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인물의 근황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적설, 와병설,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만 회색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 총회장의 모습은 비교적 정정해 보였습니다. 그가 자청한 기자회견은 어제 경기도 가평 신천지 평화연수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쓴 채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입장문을 읽다 말고 두 차례 큰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 견디지 못한 사람, 기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절을 하고 일어설 때 옆에 책상을 짚고 서긴 했지만 90세 가까운 나이에도 특별한 부축 없이 자리를 오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큰 절을 마친 이 총회장은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견 내내 마스크가 불편한지 자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그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여부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스스로 음성이 나왔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결과지도 공개했습니다. 결과 부분에는 네거티브, 즉 음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이 음성이란 말이 뭔지 모른다고 답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당연 받아야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소 횡설수설하며 이 총회장은 현장에 함께 온 신천지 관계자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그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 사람은 학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가야 되는데 학문제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달을 못해요. 예상치 못한 발언에 옆에 있던 신천지 관계자가 급히 귓속말로 수습에 나섭니다. 근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27일 움직이라고 여기 있었다고 하세요.
네, 이만희 총회장 올해로 만 89세로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종교단체들을 전전하다 1984년 3월 신천지를 창립했습니다. 이 창립 연도를 기점으로 신천기라는 연호와 국기, 국가, 국세에 또 자체 의장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그의 호칭은 이긴 자, 또 보혜사, 만희왕 등으로 불립니다. 고령인 탓에 대규모 신도 수료식 외에는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지로 지목됐을 당시에도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를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온 나라가 신천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이 병마 사건은 마귀의 짓이라며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총회장이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통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론과 지자체 등의 압력이 거세지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직접 강조하면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어제 회견에서 이 총회장의 발언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사과가 주를 이뤘고 신천지와 관련한 궁금증과 의혹에 대한 답변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한 것도 이 같은 협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내부 결속용,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이 총회장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를 둘러싸고 코로나 감염설부터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신천지 교리상 영생불사의 존재로 여겨지는 이 총회장의 건강 이상설에 신도들은 불안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준비해온 검사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는 점과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도 함께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호통으로 막아세웠지만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교단 수뇌부를 향해서는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일명 엄지척을 날리며 이 총회장은 유유히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숱한 궁금증들은 어제 공개 회견으로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둘러싼 각종 고발,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법적, 나아가 도의적 책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중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광둥성과 우리 기업이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 저장성 난징시가 한국발 비행기 탑승자는 모두 14일 지정시설에 격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둥성은 그 비용도 승객이 부담하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광둥성 선전 교민 24명은 오늘로 닷새째 호텔에 격리 중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이 지정시설에 격리됩니다. 광둥성 정부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자 모두 바이러스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시설에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광저우에 도착한 우리 교민 245명이 추가로 격리됐습니다. LG전자와 협력업체 100여 곳이 나가 있는 장쑤성 난징시도 마찬가지 조치를 발표해 92명이 격리됐습니다. 특히 광둥성은 격리 비용도 승객이 부담하도록 해 1인당 60만 원 정도의 격리 비용을 교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중국 관련법은 인민정부가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위반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적극적인 해외발 환자 차단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영 항구시보는 중국과 접촉 이력이 없는 해외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처음 발생했다고 꼭 발원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화대학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원을 연구하라고 지시해 중국의 발뺌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유럽 질병통제센터가 위험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탈리아에서는 지휘자 정명훈 씨가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지휘자 정명훈 씨. 당초 7일에 예정돼 있던 피렌체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일정이 공식 홈페이지엔 다른 지휘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 일간지는 정 씨가 현재 검역 당국의 권고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 공연을 마친 뒤 피렌체로 돌아왔는데 일본도 코로나19 발병국인 만큼 자가격리가 필요해 공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메일을 정 씨가 해당 오케스트라 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정 씨의 일정을 관리하는 프랑스 측 매니저도 KBS와의 통화에서 2주 자가격리를 위해 피렌체 공연을 취소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정 씨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며 12일부터는 로마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00여 명, 사망자는 50명을 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자 유럽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일본 상황이 큰 걱정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외 지역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However, the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ppear to be coming mostly from suspected cases from the 5 known clusters. 북한이 주민 수천 명을 의학적 감시 대상자로 분류한 데 대해 WHO는 북한에 확진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진단키트 등을 보냈지만 대북 제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어제 대구 지역 우체국에서 정부가 확보한 마스크 물량이 풀렸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나왔다가 KBS 취재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우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편의점에 가도 마스크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일부 약국에 물량이 조금씩 풀리지만 이마저도 운이 좋아야 합니다. 마스크 있네. 네.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팔 수 있는 게 되게 얼마예요? 크게 3,000원이요. 이렇다 보니 오전 11시부터 공적 물량이 풀리는 우체국 앞엔 일찌감치 긴 줄이 생겼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던 거예요? 8시. 집에서 한 7시 한 40분쯤 나왔죠. 오늘 번호표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 쓰고 나오기도 합니다. 없으니까 빨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되신 거예요, 마스크? 4일인가 5일인가 됐어요. 쌀보다도 지금 현재는 쌀보다도 마스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 우체국이 준비한 700세트 3,500장이 빠르게 줄고 33분 만에 완전히 동났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마칠 때쯤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확진자인데 마스크도 못 구했다고 혼잣말을 해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누구지 확진자인데 꼼짝들하고 들어앉아 있으라는데 마스크는 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전염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위이자 처벌 대상입니다. 취재진은 우선 남성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예 확진 판정 받으시면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나오시면 안 돼요. 이후 취재진은 대구 중구청의 도움으로 남성의 용모와 비슷한 확진 환자 후보군을 파악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이 확진 환자임을 확인해 강제 격리했으며 먼저 치료를 받게 한 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와 접촉한 KBS 취재진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불만은 어제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판매 장소와 시간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데다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다 보니 노인 등은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인데요. 마스크 공급 방식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어제 반성한다고 밝혔고 일부 자치단체는 마스크 무상 배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마스크 580여만 장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했다는 어제도 우체국마다 마스크는 몇 분 만에 동났습니다. 몰라. 저희도 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요.
지역마다 매일매일 파는 곳도 시간도 제각각. 마스크를 살 가능성도 정보와 기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처별로 1인당 수량 제한이 있어도 파는 시간과 장소를 알면 돌아다니면서 사서 모을 수 있는 반면 정보와 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상대적인 어려움이 더 큽니다. 마스크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요, 이게. 게릴라 판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공영 홈쇼핑도 노년층에겐 쉽지 않습니다. 동작이 느리잖아요. 모든 게 또 이거 소식도 늦고. 젊은 애들은 뭐 핸드폰으로 막 금방금방 뭘 알던데 우리는 그런 걸 못 하니까. 지점이 많은 편의점에서 공적 판매를 하자는 업계 주장도 있지만 생산량이 한정된 상태에선 이것도 동네별 줄서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국 공유 시스템으로 개인별 구매 수량을 제한해 사재기를 막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배급하자는 청원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게끔 하지 말고 아파트, 경비실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몇 장씩 배급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여당에서도 마스크 무상 공급 검토 주장이 나온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마스크 170만 장을 확보해 가구마다 무상 배급을 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 지역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오히려 감염원에 노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검사 속도도 높일 수 있는 승차진료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새 하나둘 생겨나더니 이제는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열고 안내를 받습니다.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면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 한번 볼게요. 36.8도 나오고요. 의료진이 증상을 물어봅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세요? 기침 가래약을 혹시 드셨나요? 이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도와 코를 통해 검체 채취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6시간 뒤부터 나오는데 폐 엑스레이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안내를 받습니다. 차들은 이 길을 따라 한 바퀴 돌며 검사를 받고 나가는데요. 모든 검사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차에 탄 채 검사를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 입장에선 소독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 환자들 다녀간 그 공간 소독 문제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공간을 비우고 환기시키고 해도 최소한 30분 정도가 필요한데 계속 늘어나는 물량을 고려하면 환기 시간 같은 게 너무 이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고안을 했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승차진료소에는 5일 동안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를 관리할 인력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행정직과 보건직이 하루에 10명, 20명이 소요가지고 있으며 의사협회와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검사 속도를 높이고 감염 위험은 줄이는 방식에 대구, 인천, 세종, 울산 등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부터 차례로 은평, 서초, 송파, 강서 등 4곳에서 승차진료소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까지 받으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면서 근로자들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손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마트마다 마스크 매장을 제외하곤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미 국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더 커진 가운데 롯데쇼핑은 결국 5년간 점포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 등 200여 개 점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헉하는 수준이라 너무 놀라워서 거의 처음에는 사원들이 200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이 숫자가. 격리 대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 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홈플러스는 마트 직원 50여 명을 소규모 슈퍼체인점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인력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강제 파견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형마트 한 개 점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사이입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과 파견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300명에서 500명이 한 개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트 200개가 사라지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히 어떤 고용 능력, 소매업계의 고용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쇼핑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해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는데요. 임승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 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은 물론 각자 최선을 다해 안전수칙을 지키며 확산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KBS도 뉴스특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특보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